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오늘 여정 경제 정보는 바로 소상공인 대안대출이 오늘부터 신청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안대출이 뭐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또한 설명하면서 이게 또 주의할 점,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대안대출 오늘부터 신청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대안대출 두 가지다. 하나가 뭐예요? 요거 오늘 나왔던 중기부에서 들어가는 대안대출과 그 다음에 금융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단위의 대안대출, 그건 대안대출이나 대안보증이죠. 보증서 주는 거.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7월 말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던 게 오늘 나왔던 이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시지 말자라고 해서 계속 제가 예전 방송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중기부가 약속대로 일단 7월 말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안대출인데, 자, 제가 왜 요약 설명을 드리냐면 저신용자 아니시면 안 봐셔도 돼요. 어차피 해당이 없습니다. 저신용 날스 기준으로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딱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신용자가 아니시라면 보시지 마십시오. 시간 아깝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저는 아껴드린다고 그랬죠. 억으로 안 끕니다. 여러분 시간 안 뺏어요. 그러니까 저신용 아니신 분들은 그냥 관심 있으면 보셔도 돼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셔도 되겠지만 해당 사항은 아니니까 꼭 아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입니다. 자, 이 대안대출의 특징은 뭐냐면 보증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보증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아요. 조 단위가 아니라 몇 천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기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7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후 전국의 신한 하나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왜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보 드리는 게 우선이니까 정보 드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문은 오늘 보도자료로 막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보다 상세 공문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웃기죠? 오늘부터 시작인데 오늘 공문이 나왔죠.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세 공문을 보면서 지원 대상자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게시공고 상세 공고문입니다. 참 볼까요? 추진 목적 넘어가고요. 자, 지원 대상 보겠습니다. 별표 5개 칠게요. 자, 저신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저신용. 자, 저신용은요,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예요. 대표의 NCB, 그러니까 나이스 기준입니다. 개인 신용 평점 744점 이하이신 분들을 이하입니다. 이하. 그죠? 본인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소상공인이, 자, 소상공인의 기준은요, 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 소상공이니까 당연히 해당되실 거고요. 자, 요게 중요하죠. 개인이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개인이 다수의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한 개를 정하여 신청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공동대표인 경우죠.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합니다. 한마디로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저신용 기준 알아봤고 소상공인 됐고요. 성실상환 중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일 현재 대상 채무를 뭐래요?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여야 됩니다. 네 번째, 비은행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은행권 어디예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기구는 어디야? 조합이 있는 거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가 이 비은행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별표 3개 칠게요. 여기 아닌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캐피탈사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논란이 많죠. 과연 비은행권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만 봤어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농협, 축협, 수협 단위 조합입니다.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예요. 자, 이게 비은행권인데 이걸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농협이니까 농협은행 되나보다.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단위조합이 말하는 거야. 단위조합은행. 농협도 2군데입니다. 중앙회가 운영한 농협은행이 있고요. 단위 농협이 있잖아요. 단위 농협. 거기에 이제 이게 신용협동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은행권입니다. 은행권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전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세 공문 일단 보면서 일단 여기까지 해당되신 분들 나는 해당이 되네. 그러면 5번째 고금리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대출 금리가 7% 이상이신 분들이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이어야 돼요. 자, 22년 5월 31일 이전 취급한 자, 별표 이것도 3개 치겠습니다. 기업 운전 자금 대출, 뭐 신용이나 담보대출 상관없어요. 기업 운전 자금 대출로 받았어야 됩니다. 자, 기업 시설 자금 대출 및 대표이사의 가계 대출은 제외예요. 아마 이게 되게 많으실 건데, 그죠? 대표이사 명의 가계 대출은 제외인데, 뭐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 대출 자체가 이 개인명으로 받아서 또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뭐 얘네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의 가계 대출 제외. 그 이해는 가. 근데 기업 시설자금 대출까지도 막아버렸다는 게, 아니 시설자금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어차피 사업하면서 쓴 돈이잖아요. 이것도 안 돼. 근데 그리고 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안 되고요. 결제성 대출, 구매자금 대출도 안 되고요. 해와대출 안 되고 리스 안 됩니다. 오직 기업 운전자금 대출이어만 돼요. 그게 신용이든 담보든 간에. 자, 요거. 자, 조건이 이 6가지예요, 지금. 그죠? 저신용, 소상공인의 성실상환 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해야 돼요. 너무 까다로워요. 이게 이 해당되신 분이 왜냐면 이거 되면은 저거 안 되고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자, 제외 대상 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세금 체납 안 되죠. 세금 체납은 뭐 어떤 지원금 어떤 거든 간에 일단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안 되고요. 신용정보 등록 그거요 다 넘어가고, 채무 불 이행자, 세금 과태료 체납, 신용회복 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 이주 신고에 대한 정보, 이거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합니다. 연체, 금융기관 중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저신용자잖아요. 지금 보면은 저신용자면은 지금 700점 이하이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 700점 이하이신 분들이 아까 몇이었죠? 744점 이하이시잖아요. 744점 이하이신 분들은 옛날에 하나라도 이거 있었을 텐데, 진짜 이거는 근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예,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일단은 정보 드리는 거니까 계속 갈게요. 자, 연체 중인 경우 안 되고요, 일단. 휴폐업 안 되고요. 융자 제외 업종 안 됩니다. 본인이 아실 거예요. 융자 제외 업종은 이제 본인들이 아실 거고. 기타.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빨간 거 친 겁니다. 보세요. 대환대출 취급은행 어디예요? 신한과 하나죠?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 된대요. 진짜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정보들 먼저 드리고 답답한 거는 좀 이따가 몰아서 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거 안 된답니다. 은행에서 부적합하다고 느끼면 안 된대요, 일단. 자, 융자 조건은 이제 개인 또는 법인당 3천만 원이고요. 대안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에 1회 신청 가능하며 중요합니다. 1회 신청 가능하죠. 대안대상 대출 잔액 기준 최소 1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의 실행이 돼야 돼요. 대안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합니다. 진짜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지? 네. 아무튼 중도상환 수수로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제 대안대출이니까 갈아타기니까 중도상환수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를 소상공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그죠?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뭐 내가 내 대출 갈아타는 거니까 뭐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개인 또는 법인당 3천만 원이고요. 1회 신청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내용이 없네. 잠시만요. 그 내용이 없네. 이거 여기서 잠깐만 저기 요 내용을요. 요거 잠깐만 다른 공문 보고 잠깐 올게요. 요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이건 중기부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중기부에서 이제는 보도자료로 나온 공문인데 요거 볼게요. 요거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건수에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대안대상 대출 건수입니다. 신청을 한 번밖에 안 돼요. 이제 한 번 가는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이 여러 개여야도 일단 3천만 원 한도 내에선 다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시 7% 이상 비은행권 대출이 3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2천만 원짜리고 하나는 600만 원이고 하나는 400만 원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합이 3천만 원 이내인 경우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대출 건수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3천만 원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6천만 원, 2천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합이 3천만 원 이내니까 이건 가능한 거죠. 대출 3건 다 대안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7% 이내로. 해당만 된다 그러면 진짜 좋아요.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에서 7% 구간 안에 차등 적용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당만 된다 그러면 참 좋은 겁니다, 이게. 근데 그 해당되는 게 너무 까다로워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요거 설명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내용이 여기 상세 공문이 없어서 제가 이제 중기부 공문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제 영상은 제가 계속 자세하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그냥 습관처럼 보십시오. 여러분께 해야 되는 정보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쓸데없는 어글 안 끌잖아요. 막 앞에 막 길게 끌고 나서 막 그래 안 그러잖아요. 바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매일매일 보십시오. 대출금리 연 5.5에서 7% 아까 말씀드렸죠.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여기 있네요. 개인 신용 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 적용된다더라. 이거는 또 대출 취급은행별 상이합니다. 자, 대출 기간은요 5년이에요. 2년 거치에 3년 분할 상환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좋아요. 2년 거치니까 이자만 갚는 거겠죠.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금 용도는요. 기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까 나왔던 이런 비은행권을 하나와 신한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변환하는 겁니다. 자, 지원 방식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 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공단에서 제공하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더라. 무슨 얘기예요?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를 심사하여 여기서 또 심사를 해요. 대출 대상 및 한도를 결정 누가? 취급은행에서. 대출 심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 기준보다 완화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실사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보 제공,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를 제공한다더라. 제3자 예금담보 대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부에서 세금 써서 이거를 예금을 넣어놓습니다. 100% 넣어놔요. 그래서 은행들이 손해 안 보도록 이거 가지고 담보를 잡는 거죠. 은행에서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대출을 받았는데 대안대출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뭐야? 못 갚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금담보 100%가 지금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공단에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예금담보를. 은행에서는 사고 나도 손해볼 거 없는 거죠. 왜? 예금담보 100%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담보 제공이.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부동산 담보 보증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보통 보증서를 받잖아요. 뭐 신용보증이라든 이런 데서 받는데 안 받는 이유가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되기만 하면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제가 봐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대안대출은 해당만 된다 그러면 정말 참 좋은 대출인데 신청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오늘 제가 공문 보고서 놀랐습니다. 신청 서류 쭉 한번 보세요. 이 지원 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거 좀 이따 가볼 거예요. 저랑 같이. 쭉 보시고요. 신청 기간 자 보겠습니다. 7월 29일 오늘부터예요. 12월 16일까지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입니다. 지금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이 금액이 여기 또 금액이 안 나왔네. 아까 금액이 나왔었네. 네? 잠시만요. 우리 중기부 잠깐 공문 다시 오겠습니다. 자, 아까 상세 공문에는 요 내용이 없어갖고요. 총 규모가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당 대안대출이 얼마까지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그죠? 근데 총 규모 이번에 대안대출 중기부가 달한 총 규모는 2천억 원이에요. 2천억 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자금 빨리 소진될 겁니다. 물론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신청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정말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2022년 9월 이후 신청 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법인 사업자는 불리한 거 아니냐, 그 사이에 자금 소진되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따로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를 위해서 자금을 따로 부축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뭐 예를 들어서 불리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법인 사업자를 위해서 아마 별도로 지금 자금을 구분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까다로워서 오히려 12월 16일인데도 남아돌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 그럼 뭐 진짜 해봐야 아는 거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한 조건을 갖추는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소상공인 대안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는 9시부터 오늘 9시부터 발급 가능한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청 쏠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매주 분할 발급 예정이에요. 오늘 했다가 안 되신 분들 많죠. 지금도 안 돼요. 예, 지금도 안 됩니다. 매주 분할 발급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몰리니까 분할해서 이거를 나눠서 발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월요일 날 되면 또 매주니까 매일 분할이 아니잖아요. 매주 분할이니까 그럼 주 초에 몰리겠죠. 월, 화에 다 몰려서 그 한 주 거 확인서 나갈 거 다 몰리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늘 금요일이죠. 해당되신 분들은 무조건 월요일 날 일찍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접수 및 문의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고요. 신한은행은 QR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또는 전국 740개 지점 통한 신청 접수 가능하다. 자,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시 신한은행 신청 안내문에 QR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접수인데, 아이고 한숨이 나오는 게 분명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할 얘기가 뭐였냐면
29일이 시작인데 29일에 공문이 나왔다니까요. 한 가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 제가 그 손실보상 여기로 전화상 받으세요. 이게 어제 영상 올려드렸죠. 28일날. 어젯밤에 제가 또 너무 바빠서 어젯밤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분께서 우리 기명은님께서 교수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소진공 주간,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저신용자 고금리 저금리 대안대출은 아직 소식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 왜 물어보냐면 이분은 이제는 우리 여정 패밀리인 거죠. 제가 예전에 거의 한 보름이 뭐야, 한 달 전부터 이거 들어간다. 대안대출 두 가지로 나눠진다. 중기부 거 하나랑 금융위 거.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작기 때문에 준비 잘하고 계셔라. 근데 스케줄은 뭐다? 7월 말이다. 중기부 거는. 이분은 꼼꼼히 들으신 거야. 그래서 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지금 7월 말인데 내일 보세요. 아직 소식이 없는 걸까요? 내일 지나면 주말인데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오늘 나왔던 거를 이미 제 영상 보시고. 그럼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어제까지만 해도 모니터링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7월 말에는 이 대안대출 간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어제만 해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습니다. 분명 7월 말에 한다고 공문에 적혀 있었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자마자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이게 어제 영상인데, 그죠?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미리 뭔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공문이 그날 나와서 그날 접수라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신한은행 하나은행 갔었으면 준비 안 됐을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시중은행에서, 그러니까 큰 은행 빼고는 이거 저기 지점에서는 아마 이거 준비 안 됐을 겁니다. 이거 가봤자 아마 허탕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냐면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제는 라디오나 TV 나가서 한번 얘기할 건데 답답해요 저게. 왜냐면 지금 막 뭔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 많이 해준다, 보증선 준다 그러는데 뭐 필드에서는요 이게 뭐 전혀 진행이 안 돼요. 말만 뻔지로 해 지금. 어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저께 영상에도 말씀드리고 어제 영상도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과 소통하잖아요. 제가 무슨 뭐 정보 하나 딱 드리고 무조건 보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방송은 살아있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댓글 주신 거에 제가 그렇게 달아드렸다니까요. 이상하다. 분명히 7월 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예요 이게. 야, 공문이 오늘 나왔는데 오늘 진행돼. 이게 되겠냐고. 봤을 때 이건 오늘 아마 시중은행 같은 데는 좀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이거.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문은. 그리고 신한은행이 1577에 8000번, 하나은행은 1588에 11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의처 보시고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가고요. 자, 소상공인 대안대출 Q&A 자주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신용 판단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표의 나이스 평가 정보 744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죠? 요거 잠깐 보고 올까요? 어떻게 보는지 내 신용청점. 사실 여정 패밀리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하도 얘기해갖고. 하지만 처음 또 뒤늦게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자, 소자공 카페 오시고요. 우리 소자공 카페 소자공 치면 나오죠. 여기서 파인 가셔야 됩니다. 파인. 여기 소비자 정보 포털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요. 파인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인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금감원 사이트입니다.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파인 사이트 오면 여기에 공통에 가보시면 신용정보 조회라고 나오고요. 클릭하시면 요 신용평점 무료 조회에서 나이스 요걸로 가셔야 돼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공문에 나오는 이겁니다.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신청 요거예요. 요거에서 요 무료로 여러분의 그 신용평점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걸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다 설명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요. 요것만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거. 다 위에 거는 그냥 다 설명했어요. 공단 직접 대리대출을 이용 중이면 이거 정말 질문 많을 겁니다. 보세요. 공단에서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진공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거 직접 또는 대리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신청 불가능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공단의 직접 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안대상 대출 금액만큼 지원한다. 야,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은 뭔가 이렇게 다 되나보다 이러죠 지금. 공단의 직접 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 해도 무관하다 그러니까 난 지원하겠구나, 지원되겠구나 하는데 3천만 원 범위 내에서예요. 무슨 얘기예요? 3천만 원 이상 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뜻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부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대리대출 여부하고는 무관한데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그 3천만 원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직접 대출이나 대리 대출이 3천만 원 넘어간 상태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네. 자, 아무튼간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좀 이렇게 감정을 좀 이렇게 누렸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제가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좀 답답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직접 대출이나 대리 대출 상관없다고 나와요. 여부와 무관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안 되나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그런 건 아닙니다. 여부와 무관하다 되어 있어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는 공문을 쭉 볼게요. 또 밑에 내려오겠습니다. 자, 확인서 발급 방법.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가셔야 돼요. 정책자금 누리집. 자, 요거 가볼까요? 자, 요거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소상공인 대안대출 확인서 발급 신청 팝업창 클릭을 통해요. 팝업창 클릭. 자, 이거 가보겠습니다. 자, 정책 누리집 어떻게 가나요? 자, 네이버 오셔야 되겠죠. 소자공. 그쵸? 소자공. 제가 이상한 데로 가지 말라고 이거 만든 거죠. 소자공 오시면, 자, 소자공 카페 메인에 PC에서 오셔야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요 대문, 카페 대문이 안 나와갖고 여기 가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링크 올려드렸어요. 여기 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그러면 떠 있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여기 소상공인 대안대출 안내라고 떼어 있고요. 여러분이 금방 보신 공문은 요겁니다. 공고문 보기.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서류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서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 여러분이 그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공고문 보기로 가셔야 돼요. 요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여기 돼 있죠?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팝업 창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인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통해서 링크 타고 가야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링크를 눌러도 똑같이 일로 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초과돼서 얘네가 막아놓은 건지 제가 봤을 때 막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막아놓은 것 같은데 월요일날 이제 다시 해보셔야 되겠죠? 안 돼 지금.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거 제가 봤을 때 소상공인 확인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를 눌러야지만 간다고 공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팝업을 이 팝업을 눌러야지만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누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요거가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도돌림표야 도돌림표.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안내 여기 팝업창 열려 있고요. 보시면은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군요, 지금. 그렇네. 우리 6시가 넘어갔으니까 지금 9시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구나. 안 되네. 그렇네요. 이 팝업을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팝업을 누르십시오. 이 팝업이에요. 이 팝업을 눌러야 됩니다. 신청 기간은 6시 끄고 토요일
공휴일 신청 접수 불가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월요일날 하셔야 되겠네. 자, 요겁니다. 요 팝업창을 누르셔야 돼요. 요 팝업창인데, 아이고 자꾸 누르네 제가. 보세요. 소상공인 대안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이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원 대상 확인서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총 2천억 원의 예산인데 매일 자녀 예산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차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하죠?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소상공인 대안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 누적 발급 건수, 그러니까 얼마나 발급해갔는지, 대안대출 누적 실행 금액, 얼마나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는지 익 영업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영업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안대출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안대출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을 공고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 하다가 말걸요. 이거 하다가 말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왜 실행이 많이 안 되면 안 돼도 문제고요, 실행이 조기에 끝나버려도 문제예요. 그러면 하다 이거 조금 하다가 나중에 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공고하는 거, 이 누적 실행 금액 공고하는 거 있죠. 과연 얼마나 정보를 투명하게 해줄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 써져 있죠. 근본 대안대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9월 말부터 신용보존기금을 통해 8조 5천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보증부 대안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도, 그 언론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구분을 못해요. 이런 것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대환이 하나는 뭐예요? 대출이 있고요. 오늘 소상공인이 중개부에서 하는 거, 이건 대출이에요. 그죠? 이건 대출입니다. 근데 규모가 작다 그랬죠? 2천억 원. 이거는 금융회사 하는 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8조 5천억 규모로 진행되는 보증이에요. 보증을 쓰는 겁니다. 보증. 이해되시죠? 보증부 대안대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 중기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 가서 될 수는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거 상세 공문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거는 9월 말부터 진행돼요. 요 차이점 아시겠죠? 자, 여기 와서 이제 일단은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서류가 필요해요. 확인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신용평점 744점 이하,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신용점수 확인하는 방법, 나이스 지킴이, 체험하기, 전국민 신용, 이거 제가 아까 들었던 방법인데, 이거를 나이스 지킴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거 갈 수 있냐고. 이게 우리 시니어분들이 나이스 지킴이가 뭔지 어떻게 알고. 차라리 그 금가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을 제가 알려드린 그 파인을 알려주던지. 아무튼간에 제가 알려드린 그 소자공 카페 가서, 그래서 제가 그 카페를 만든 이유가 여러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 시니어분들 특히 이런 거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제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바로 가기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신용평점 조회해보시면 내가 744점 이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서류 내용입니다. 서류 내용이니까 요 공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공문 말씀드렸으니까 거기 공고문 가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청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대상 확인서, 금방 말씀드렸던 거, 요거 받아야 되죠. 대환 채무 체크리스트 서식 1, 여기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고금리 채무 내용 송금 요청서 서식 2,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서식들을 다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서로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또 확인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되면은 참 좋아요. 진짜 이게 정부가 뭐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정부도 어떻게든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정말로 대안대출 정말 기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고, 특히 이제 고금리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그게 무슨 투자를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코인 투자해서 뭐 부동산 잘못,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업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져서 사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고금리로 받았던 거를 이제 은행권에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는 정말로 잘한 거죠. 잘한 거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오늘 이 공고문을 보면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지금 이 비은행권도 그렇고 지금 기업 운전 자금 대출도 그렇고 이게 과연 얼마나 또 해당이 되실지. 물론 해당이 되면은 진짜 좋은 겁니다. 해당만 된다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고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정보 잘 확인하시고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여러분 꼭 이 대안대출에 해당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 느낀 점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소상공인분들께서 먼저 얘기하기 전부터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저는 계속 확인하니까 이러다가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생각된 게 말은 발표는 많이 하는데 저도 정신없을 정도로 막 정부가 소상공인 위한다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실무에서는 전혀 은행권에서 대부분 컷당하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필드에서는 그렇게 소상공인들이 와닿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았대더라. 이런 거 얘기를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에 나왔던 대안대출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조건을 좀 덜 까다롭게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는 가지만은 그래도 저신용이잖아요. 저신용자분들은 뭐 연체 없어서 과거에 연체하고 싶어서 연체했겠습니까? 정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신용이 된 거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아쉽다. 하지만은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정책 자체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40분 넘게 지금 37분 넘었네요. 목소리도 갈라졌죠. 오늘 하루 종일 또 강의하고 부랴부랴 또 여러분 소통하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좋은 정책이니까 다 해당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만 이제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정보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그러니까 구독자 모임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누르셔서 매일 또한 새로운 정보들,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 가시고요.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립니다. 영상이 좀 길죠. 아니 이렇게 공문 설명하다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궁금했던 것들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이 혹시 실수할 수 있는 것들 미리 좀 챙겨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집중해서 여러분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집중해서 들으시라. 그리고 제가 초반에 그래서 명확하게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신용평점 744점 이하이신 분들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영상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필요 없으신 분들 굳이 끝까지 볼 필요가 없거든요.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아예 요약 설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볼 사람과 안 볼 사람을 미리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영상을 해왔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정말 짧은 기간에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이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이 제 정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제가 여러분께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의 입장에서 인간 냄새 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도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공문이 이 대안대출 공문이 이제 아침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밤까지만 해도 어제 아까 제가 댓글 읽어드렸죠. 밤까지만 해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나오나 했거든요. 분명히 7월 말이면은 내일밖에 없는데 그럼 오늘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거든요. 또 어떻게 당일날 나오는지 난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중요한 거를 당일날 공문 내고 당일부터 시행한다? 와, 오늘 아침에 나왔단 말이에요 공문이. 그럼 맘 같으면은 제가 바로 해드리고 싶죠. 그죠? 바로 이 공문 보면서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도 이제는 그 공문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뭐가 주의할 점이 뭔지를 봐야 되고, 무엇보다 저는 전업이 아닙니다. 유튜버. 전업 유튜버가 아닌 거 왜 이유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전업을 하게 되면, 유튜버에 전업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는 그 유튜브가 이제는 수익화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확한 정보 막 어그로 끌려고,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생계가 돼버리면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업을 합니다. 오늘도 인천에 있는 대학, 방학이라서 제가 인천에 있는 대학 한 곳에서 거의 2달 동안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또 대학에서 강의 6시까지 강연 갔거든요.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그죠? 저는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 같으면은 너무 빨리 이거 오늘 나왔으니까 당연히 빨리 해드리고 싶죠. 근데 제 업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께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억으로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뭐 제가 유튜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뭐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오해 말아 주십시오.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제 컨셉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신뢰가는 정보, 그러려면은 이런 거에는 제가 휩쓸리진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업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막 속보, 막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업은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오늘처럼 계속 할 거고, 6시에 끝났어요. 인천에서 6시에 스케줄이 끝나다 보니까 피곤하죠. 목을 10시부터 강의였거든요. 6시까지 강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기가 빠져나가요. 이 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방송해야 되죠. 또 저 아시면 이미 우리 구독자님은 아시죠? 이 지상파나 방송해야 되죠. 근데 일단 오늘은 스케줄이 이제는 대학 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6시 끝나고 부랴부랴 온 겁니다. 여의도에 와갖고 제 아지트에 와서 여의도에 와서 공문 보고 분석하고, 야 이거 이런 게 문제겠구나.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많다. 아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이게 지금. 그래서 분석하고 뭐를 줘야 될지 보고 정리가 돼서 이제 방송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9시가 넘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이 방송 왜 여정리 오늘 안 올리시나, 오늘 안 올리시나 그럴 건데, 여러분 제가 안 올린 적 있습니까? 늦게라도 여러분 약속 지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왜 안 올리시나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올립니다. 저는 늘 성실하고 여러분과의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편으로, 저는 여러분 편이에요. 그게 무슨 소상공인 편이다 뭐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편 나누기다. 아니 편 나눌 게 뭐 있어요. 뭐 다 같은 국민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코로나19 때 제일 약자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약자가 전 소상공인이라고 봤거든요. 안 그런가요? 제일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거를 저는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정보도 없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왜 유튜브 시작했냐면, 아니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나오는데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못 받지라고 봤더니 몰라서 못 받더라고요. 우리 특히 시니어 분들이. 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지원금이 줄줄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으니까 지원금이 줄줄이 나올 텐데 앞으로. 그래서 정말 줄줄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시니어 분들이 이런 걸 못 챙긴다? 가장 지금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시니어 분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분들, 그 다음에 특고 프리랜서 분들도 진짜 저는 이건
진짜 제가 저번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특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특고가 어떤 분들인지. 예. 이게 진짜 특고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말은 이게 위치는 사장님인데 그죠? 말은 사장님인데 사실 일은 노동자예요. 일은 근로자인데 위치는 사장님이야. 애매한 입장입니다. 특고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약자들 이런 분들을 좀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 물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뭐 대변한다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몰라서 못 받는 이런 상황은 안 벌어야 된다. 적어도 정보가 늦어서 정보의 비대칭성. 누구는 정보를 빨리 알고 누구는 정보를 몰라서 지원금이라든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마저도 이게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제 진정성 알아주시고 같이 또 댓글로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정보를 매일 드리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저도 솔직히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사실. 지금 9시 넘어가죠. 목소리는 갈라지죠. 지금 막 물도 먹고 싶은데 잠깐 끊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딱 흐름이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알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만 명도 안 됐을 때부터 저랑 같이 하신 분들 막 그런 거 있죠. 괜히 친구 같은 존재야. 누군지 아시죠? 금나라 뚝딱님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산장돌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기억납니다. 저 의외로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다 기억나요. 한 분 한 분 거론하자면 다 거론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10,000명도 안 됐을 때부터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특히 이제는 대구 노총각님, 대구 노총각님이 그 당시에 저 10,000명도 안 됐을 때 정말 한 5,000명도 안 됐을걸요. 그 당시에 이제 대구 노총각님께서 저한테 막 이런 거는 진짜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시장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분노했었거든요. 아니, 저희 필드가 그렇습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 제기해야 되겠네요. 그때부터. 우리 대구 노총각님 요즘 안 보이는 것 같아. 어디 계십니까? 우리 대구 노총각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는 이렇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다 거론하면서 우리 10만 명 벌써 우리 구독자님 10만 명이에요. 그 10만 명이나 이름은 다 불러드리면서 같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여정이잖아요. 여정.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친구로서 또한 경제 비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께 알람을 울려드리죠. 지금 이거 할 때입니다 라고 이제 알람을 울려드리잖아요. 또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드리죠. 그래서 경제 비서로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너무 늦었네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오늘 수고 많았다 이렇게. 여정아 오늘 저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정아 오늘 수고 많았다 이렇게 저한테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또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수고 많았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늦게 보시겠죠. 또 내일 아침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자기 전에 보시는 분들은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깨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항상 그래 좋은 부담이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한다는 거, 그죠? 성실하다는 거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로 수고하셨고요. 이젠 잘 시간이니까 이제 그 어깨, 무거운 어깨,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푹 쉬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또 내일 아침 또 일어나셔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아침 보시는 분들이요, 오늘도 또 화이팅 해야죠. 저도 이제 내일 되면 또 화이팅, 또 새롭게 화이팅 할 거거든요. 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죠. 그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7월
이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이제 29일이죠, 맞죠? 7월 29일 금요일 9시 23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저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사이버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상인 건 또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과 대한민국 안에서 한창 호흡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여러분의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적어도 한 명만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든든한 비서가 한 명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꼭 해야 되죠. 아유 못했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이 말대로 됩니다. 이 말대로 꼭 이루어집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